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육사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중 초접전 지역이 6곳으로 늘고 무당층까지 증가하면서 막판 선거의 판세는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여야 접전 지역이 늘어나면서 오늘과 내일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투표율 상승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날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광역단체장 판세는 새누리당 6대 새정치연합 5대 경합 6으로 분석됐습니다. 선거 승패 분수령인 수도권은 새정치연합이 서울과 인천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는 최대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새정치연합 김진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화방송에 출연한 새누리당 김세연 1 사무부총장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빅3로 통하는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의 경우에 새누리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서울시장과 인천시장 선거는 좀 탈환을,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는 이제 고수를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우선 빅3 지역의 판세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네, 당초에는 세 지역 모두 경합 우세 이상의 그런 구도가 만들어져 있다고 봤지만, 네. 현재는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경기에서 5선의 중진이면서 새누리당의 혁신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남경필 후보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정몽준 후보, 인천의 유정복 후보는 현재 경합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격차가 다소 있는 지역도 있지만 국가 개조를 위해서 명운을 걸고 있는 저희 박근혜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이 이런 일을 잘 해갈 수 있도록 수도권의 유권자들께서 한번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충북, 세종에서는 여야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과 광주에선 여야 후보가 모두 무소속 후보에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처음 실시되는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3,506곳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쟁점을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서울학교의 급식의 안전성 문제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몽준 후보에 의해 촉발된 농약급식 논란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로 옮아가면서 시장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얽히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주초부터 박원순 후보가 자랑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에서 잔류 농약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가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과 금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대책회의를 갖고 특별 타스크포스 팀까지 구성하여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새정치연합 서울시장 후보는 극소량의 2건을 발견을 두고 엄청난 양의 농약 오염 물질이 학교 급식에 여과 없이 함유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규탄했습니다. 박 후보의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하셔야지. 거기 몇백 페이지 되는 그 문건 중에 일부 이 각주 나온 걸 가지고 막 침소봉대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안감을 주시는 거잖아요. 다음은 경기도 쟁점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의 제주도 땅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진표 후보 측 백혜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남경필 후보가 기증하겠다고 밝힌 제주도 땅에 대해서 지난해 무려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며 이는 기부 체납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남경필 후보는 7억 원으로 재산 신고한 땅에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 땅을 기증하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김진표 후보 측은 전날 남경필 후보가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일대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의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인 검증 또 도덕적인 검증은 각 후보들이 상대방의 후보에 관해서 철저하게 검증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야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깜깜이 선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남경필 후보가 오히려 제가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화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2조 7천억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을 텐데 8조가 든다, 10조가 든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1조 7천억이 든다. 그것이 포퓰리즘이고 그것이 네거티브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남경필 후보 측은 문제가 된 땅을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지만은 서귀포시는 본 토지로의 접근도로 미비 등을 이유로 기부 체납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남경필 후보가 본 토지를 지금까지 소유하게 된 것으로 추후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증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해명했습니다. 남경필 후보의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땅 중에 지금 한 100평 정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증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그 현금화로 해서라도 기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제가 바로 잡을 겁니다. 근데 마치 제가 그걸 가지고 땅 투기를 했다. 전체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낙인을 찍고 네거티브를 하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것은 김진표 후보님께서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작은 문제를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마치 제가 도덕성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하고 공격을 하고. 무소속 김철민 안산시장 후보가 김영환, 전해철, 부좌연 새정치민주연합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재종길 후보와의 단일화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의 안산을 새누리당에 내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서한문을 통해서 이번 선거는 안산의 시정을 담당할 인물을 뽑는 선거를 넘어 세월호 참사로 고통에 빠진 안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할 적임자를 뽑는 선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산의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농성하고 있다며 향후 피해 가족들의 지원 정책을 추진할 시장직을 새누리당에 내준다면 피해 가족과 안산 시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과 절망을 주는 일이라고 제 후보와의 조속한 단일화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의원이 YTN 라디오에 나와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네. 저 안산이 마침 지역구시지 않습니까?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선거가 세월호 전국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이 세월호에만 의존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벌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거는요. 예. 결국은 자신들의 아성, 편한데 전부 전략공천 이름으로 사람을 내꽂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안산 지역구의 의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광주에서도 막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아주 절박한 것은 지금 세월호의 그 중심이 안산인데 이 공천이 헝클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무소속 시장 후보가 현역 시장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광주가 똑같죠, 뭐.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야권표가 분산이 돼가지고요. 지금은 이 세월호의 진원지라고 할까, 진앙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산에서조차 여당이 당선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기막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기서 여당이 당선되는 일이 벌어진다면은 과연 그 여당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왜 지도부가 자초하게 됐는가? 공천이 잘못되었다. 민심, 전략 공천이라는 것도 역시 이제 지역의 여론을 듣고요. 지역 정치인이 지금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도부가 이렇게 화급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상황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검찰은 새누리당 유승호 의원의 부인에게 억대의 공천 헌금을 건넨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28일 이천시장 공천 대가로 유 의원 아내에게 1억 원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와 박 씨의 전 비서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오늘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육사지방선거 새누리당 공천을 앞둔 지난 3월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유 의원의 아내를 만나 현금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시가 새누리당 여성전략 공천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공천에서 탈락하자 같은 달 말 유 의원 집에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해 돈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곧 유 의원 부인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어서 유 의원은 벼랑 끝에 몰린 양상입니다. 새누리당은 유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했으나 유 의원은 아직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에 대해서 안 후보자를 추천한 청와대 인사라인의 문제라며 김기춘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늘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보면서 마음이 무겁다며 다만 정부 출범 2년차가 되도록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사검증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는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역시 청와대 인사팀의 개혁을 주장하며 김 비서실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불교방송에서 밝힌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책임지지 않을 근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실장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것을 그리고 인사는 저희가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점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안대희 대법관을 추천한 사람도 김기춘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른 장관 내정자들도 앞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서 추천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안대희 대법관이 검사였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손맛에 맞는 사람을 국가의 주요 요직에 앉히려고 할 텐데 국가 주요 요직에 앉을 사람은 모두 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어야 된다면 국민은 안중에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지요. 네.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번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책임져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구중궁궐 속에서 무슨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것인지 네. 보이지 않고 하는 일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모든 인사는 소나기에 놀아나고 있고 국민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김기춘을 위한 인사, 대통령만을 위한 인사가 아닌지 저희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는 비서실장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교체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배는 또다시 세월호처럼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임 국무총리가 누가 되든 이 김기춘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그 스크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된 후임 총리가 또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낮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전주, 광주 34도, 서울 32도로 올 들어 가장 덥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6도입니다. 라디오 뉴스케이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